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약간의 좀,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뭐랄까, 사람 좀 상대하기 싫은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어떤 카톡방 막 이런 데서 저를 초대를 해요. 예, 저를 초대를 해서 뭐 종목을 준다, 리딩을 해준다. 그러면서 초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꽤 가끔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한 4시 반 조금 안 돼서 일어났는데 또 그런 비슷한 그런 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뭐 이재필 전문가 이렇게 해갖고 제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뭐냐 하고 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는 제 명의 도용을 해서 뭐 진짜 좀 뭐랄까 나쁜 짓 하려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 아침에 제가 그래서 그 방에서 한 번만 더 그럼 신고한다고 쓰레기 짓거리 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다시 톡이 왔습니다. 근데 뭐 저 카톡에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 있어서 그냥 그렇게 뭐 거기다가 얘기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필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옛날에 그 토마토 TV에서 만들어 놓은 카톡방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저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하여튼 그러네요. 자, 지금 저 어제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다 보니까 또 뭐 검색을 하고 고생을 하시고 또 뭐 이런 좀 오해가 될 만한 그런 일도 있어서 제가 딱 한 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그만 카톡방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 사이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뭐 저 트리거란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가입하지 마세요. 유료방에 오실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분 한 분 가입하시면 한 분 오시면 또 그분 이렇게 포트 또 다 이렇게 해드려야 되고 그런 좀 번거롭고 피곤하고 또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또 이런 부분들은 방해가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오지 마시고 이달 말이 추석이잖아요. 예, 이달 말이 추석이니까 추석 지나고 좀 오실 때 그냥 오실 거면요. 예, 추석 지나고 그 연휴 지나고 첫날 그날 오실 분들은 한 번에 오세요. 제가 있는 데는 그 트리거라는데 뭐 거기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말씀을 별로 유튜브에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뭐 어떤 분이 어제 댓글 보니까 뭐 어떤 분이 뭐 나 찾았다 그러고 뭐 거기 저 카카오톡에서 검색을 해보고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뭐 그런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실제로 그걸 보고 또 검색을 해 보셔갖고 이런 오해를 살 만한 뭐 그런 일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자 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또 이 시간 이후로는 뭐 앞으로 향후에는 또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한 분 한 분 오지 마시고 오실 것 같으면 그날 추석 끝 지나고 바로 예, 그 다음 날 다들 오세요, 그냥. 자, 글로벌 뉴스 동향 뭐 한번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쪽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 하원 쪽에서요, 이 의기투합을 좀 했죠. 뭐냐면, 지금, 백악관 쪽이나 공화당 쪽, 이런 쪽은 1조 2천억 달러 부양책이요. 1조 2천억 달러. 그리고 저쪽, 민주당 쪽은 2조 2천억 달러. 여기서 물러나면,
이게 뭐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측 다 안 물러나고 있죠. 안 물러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저 하원 쪽에서 일부 의원들이겠죠. 일부 의원들이 조금 의기투합을 했어요.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부양책을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백악관 같은 경우는 그래, 1조 5천억 달러 정도, 그 정도면 백악관도 수용 의사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아무래도 1조 2천억 달러에 조금 가깝다 보니까 백악관 같은 경우는 그래, 수용 의사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자, 근데 뭐 이게 공개가 돼서 통과가 될지 그거는 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좀 저는 이분들이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어떻게든 그 합의점 이거를 찾아서 얘기하려고 하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그런 협치랄까? 뭐 이런 것들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저 정치 성향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당이 압승을 한 이유가 그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요. 그 원인이 야당한테 있다라고 봅니다. 작년에 뭐 어떤 법안들 뭐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계속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태클 걸고 뭐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염증을 느껴서 에이 뭐 이럴 바에는 그냥 니들 다 해먹어라 그러고 그 180석이라는 의석을 만들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런 부분들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조금 뭐 국민들을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WTO 쪽에서 저 미국이 중국에 관세 부과했던 부분들, 자, 요런 부분들은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트럼프는 그 말 듣고 바로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맞받아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지금 오늘하고 오늘 저녁,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저녁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자, 그 결과는 내일 새벽쯤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대략은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일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어요. 뭐 2023년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뭐 요런 얘기들. 자, 그리고 뭐 평균 물가제 뭐 요런 얘기들 또 좀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저 코스닥 시장은 저 899, 자, 900이라는 그 심리적 저항선 앞두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전고점이라는 그 좀 저항선들 요런 걸 좀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연준에서 한마디만 또 조금 좋은 얘기를 해준다라면 이런 것들을 돌파하고 안착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을 텐데라고 좀 은근히 조금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미증시의 매도세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연말에 S&P 500 목표치를 3,600으로 유지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뭐 한 3,400포인트 정도죠. 자, HTS 화면을 보면서 글로벌 시장 움직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쪽 괜찮았죠, 어제도. 자, 상해 증시가 0.51% 정도 상승 마감, 홍콩이 0.38%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자, 그리고 대만 각권 지수도 0.4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 뭐 0.5%대, 0.6%대 정도 그쯤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미국 주가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우가 0.01%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이 0.52%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1.2%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움직임들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미국 시장 나스닥 10분 봉을 보면서 한번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장 초반부터 분위기는 괜찮았죠. 뭐, 저, 소비 지표들, 요런 것들이 좀 괜찮게 나왔죠. 자, 그래서 조금 좀 갭으로 이렇게 떠서 시작해서, 뭐, 조금 왔다 갔다 했었어요.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장 중반에는 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약간 좀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장 후반으로 가면서 약간 좀 밀렸다가, 장 끝물, 마지막 뭐 한 10분 정도 남기고, 그때는 또 뒷심을 발휘해서 좀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볼까요? 자, 그쵸. 22평선 저까지는 조금 뭐, 추가 반등 가능성들, 그런 것들을 열어 놓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번 더 올라와서, 이제는 22평선에 조금 가까이 간, 그런 모습이네요. 자, 요거를 조금 뚫어주고 안착을 해야 돼요. 뚫고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 시장이 이걸 뚫고 안착을 하려면, 예, 연준이 한마디를 거들어주면 좀 수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현재, 연준이 조금 좋은 얘기를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뭐, 부양책 관련해 갖고도 미국 하원에서 그런 움직임도 있으니까 이게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예요.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겠지만, 뭐, 요런 분위기가 좀 있으니까, 기존에 뭐, 트럼프나 아니면 낸시 펠로시도 마찬가지고, 조금 자극을 받아서 뭐 어떻게든 그 합의점을 이끌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뭐 그런 거 부양책에 합의하고 그러면 뚫고 완전히 안착을 하고 정상적인 좋은 모습 다시 되찾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시장까지 살펴봤고요.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죠. 자,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뭐 한 765억 정도를 팔았네요. 그렇게 많이 파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자, 외국인들이 한 2,500억 정도를 매수를 해줬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엊그저께도 1,4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어제도 2,500억 정도를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도 같이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개인 투자자들만 순매수하고요. 825억 정도 순매수. 자, 외국인이 297억 정도를 순매도했고 기관이 174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선물시장 동향 한번 짚어볼게요. 자,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3천억 정도 순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자, 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조금 순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때 이날이 만긴 날이었으니까 이때는 뭐 롤오버 되는 그런 물량들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뭐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순매수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옵션 시장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어제도 콜옵션 쪽에서 한 16억 정도를 샀고요. 그저께도 콜옵션 쪽에서 31억 정도를 샀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금요일날 콜을 42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요 부분은 그 금요일날 시황에서 월요일날 시황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날 만기날 201억 정도 콜옵션 쪽에서 순매수가 있었는데 이게 오로지 9월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일단 10월물도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을 테니까 자, 실제로 순매수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한 순매수보다 더 많다라고 콜옵션에 대한 순매수가 더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금융투자는 콜옵션 37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자, 풋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3억 정도를 순매도, 금융투자가 5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자, 콜옵션 쪽에 금액이 어제 같은 경우 월등히 컸죠. 자, 그래서 뭐 콜옵션 쪽에서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자, 뭐 풋 쪽보다는, 자, 지금 현재로서는 콜옵션 쪽에서 조금 뭔가 수급을 좀 좀 면밀하게 보면 답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건 근데 만기가 지난 지 뭐 지금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요. 좀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요런 걸 쭉 관찰하면서 나중에 만기 근처에서 시장을 좀 예측하는 그런 도구로 쓰는 거죠. 자, 일단 뭐 국내 증시 수급 동향까지 일단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은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10분 봉을 한번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코스피 시장 10분 봉인데요. 보시면 자, 뭐 어제 장중에는 그랬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좀 2% 부족한 듯한 그런 흐름도 나왔었어요. 자, 뭐 올라서 시작했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서 시작한 건 아니었었고요. 자, 장 시작하면서 바로 좀 밀려서 코스피 시장이 장중에, 장 초반에 마이너스권이 나기도 했죠. 마이너스권이 나오기도 하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마이너스권이 나왔었죠. 장 초반에는. 자, 그랬다가 오후장 들면서 뭐 중국 쪽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자, 뭐 한 10시 40분 중국 시장 딱 시작하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양선을 하나 좀 이렇게 크게 뽑아내더니 뭐 그 다음에는 좀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려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뭐 어제 하루의 흐름 뭐 요 정도만 본다라면 상당히 활발하고 좋은 움직임이었어요. 자, 코스닥 시장도 잠깐 볼까요? 제가 시간 때문에 코스피 시장만 보는데 뭐 코스닥 시장이 900포인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괜찮은 뭐 코스피 시장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견조한 모습이 나왔고요.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일봉을 보게 되면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22평선 갭으로 떨어지면서 한번 지지한 내용이 있고요. 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자체도 뚫어버렸고요. 22평선 자체에도 따라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뭐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일봉을 조금 본 이유는 코스피 시장 움직임들 한번 봐드리려고 연관시켜서 봐드리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자, 22평선 돌파를 하고 거기서 조금 붕괴를 했다가 다시 돌파했다가 붕괴했다가 자, 여기서 깼다가 돌파했다가 깼다가 돌파했다가 깼다가 돌파했다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21평선 자체가 위쪽으로 돌아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 시장이 먼저 저만치 좀 이렇게 가 있는 모습이니까요. 코스피 시장도 코스닥 시장이 먼저 이렇게 뚫고 전고점 뚫고 가 있는 모습이니까 이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는 대략의 가이드라인 요 정도를 요렇게 좀 생각하고 계시고요. 장중에 뭐 미국 증시 선물 동향이라든가 또 뭐 중국이나 여타 아시아권 증시들 요런 이 동향들 요런 거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현물 시장의 수급도 물론 중요합니다. 현물 시장의 수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남보다 조금 더 일찍 발견을 하면 그게 바로 돈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싶다라면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빠르게 시장을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파생 시장에서 수급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개념도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제외를 하시더라도 선물 시장의 동향은 꼭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만약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이어져 준다라면, 이런 전고점 2458포인트죠. 요거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대금 자체는 조금 못마땅해요. 거래대금 자체는 조금 못마땅하고, 만약에 어제 정도에 거래대금이 좀 확 늘어졌다 그러면 저거를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겠죠. 2458포인트 전고점 뚫고 간다라는 걸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거래대금 자체가 약간 2%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도 좀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